지난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죠.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1심 법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뭐 퇴직을 하는데 50억을 받는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꿈에서도. 50억을 받고 그게 뇌물이 아니라고 그럼 말이 되냐?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법은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무죄 판결을 냈는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이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건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이른바 우리 50억 클럽이라 하는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이 곽상도 전 의원입니다. 무죄가 났습니다. 네,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800만 원 유죄 인정이 됐고 알선수재, 뇌물 전부 다 무죄가 됐죠. 무죄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곽상도 씨가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우리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2013년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 초대 민정수석이었고요. 그 이후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 돼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일 때 성남의뜰 컨소시엄, 즉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만드는데 여기는 시중은행이 꼭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은행이 이 컨소시엄에서 이탈을 하려고 했다. 그때 곽상도 씨가 학교 선배인 하나은행 김정태 행장을 만나서 이 컨소시엄이 유지하게 만들었다. 이 혐의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일 때는 그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검찰이 공소 내용에 이걸 공소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법원에서는 그때 컨소시엄을 유지하게 하는데 곽상도가 어떤 힘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 대가성이 없다 이런 거네요.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 관련성도 있고 대가성도 글쎄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들이 받았다 돈을 곽병채 씨가 받은 돈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곽상도가 받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 이렇게 해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가 다 무죄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선뜻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법원의 이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면은 그 각각 주체니까 각각 성인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윤석열, 한동훈 그 팀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니겠습니까? 가족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최서원 이 두 사람은 경제공동체니까 최서원이 받은 것 또는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서 받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받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곽병채 씨가 독립생계를 하니까 이거는 뭐 같이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50억 그럼 왜 줬는데? 왜 줬는데라고 하는 질문에 이 판결은 어떤 대답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평생을 벌 수 있는 돈도 아니거든요. 일단 퇴직금으로 50억 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정도면 그냥 거의 재산 상속처럼 악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세상은 불공평한 건 알고 있지만 불공평한 걸 떠나서 이거는 되게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다 좀 짜여져 있는 형태로 그냥 흘러가는 거? 그런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 법은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무죄 판결을 냈는지.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조사도 안 하잖아요. 시민들의 반응 보니까 참 여론이 좋지 않네요. 지금 불신이 좀 커져가고 있는 건데요. 법원에서는 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수사에 강력한 어떻게 보면 핵심 증거로 거론되고 있는 녹취록에도 50억 관련 내용이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 아버지는 두 사람이 오늘 구체적으로
아버지한테 주기로 그래서 맨날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그러면 양정도도 많으니까 한 20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해야지. 죽는 것부터. 저 아들은 회사에 막는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요? 그것도 박수장도 변호사잖아요? 지금 변혁이잖아요. 경찰하고 놓고 문제 어렵던데? 아니 아들한테 뭐 주는 거를.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죠. 아들이 이렇게 받아갔다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5억도 문제가 될 거예요. 박수장도.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정보를 보너스 줬다. 곽상도 전 의원한테 문제 생기지 않도록 돈을 줄 방법을 지금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들을 통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왔고 또 그대로 전달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생생한 녹취록이 있는데, 녹취가 네. 있는데 네. 왜 무죄가 나온 겁니까? 이게 뭐 전문 증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전에 들은 말. 박병채 씨 목소리가 직접 나오거나 곽상도 씨 목소리가 직접 나온 건 아니다라고 네. 하는 얘기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 녹취록이요. 정영학 녹취록이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 네. 얘기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사업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하고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아까 녹취록 보시다시피 네. 2020년이죠. 네. 이때는 이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를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씨가 거짓말했다. 뻥을 쳤다. 거짓말 쳤다. 거짓말을 했다. 내가 비용 분담을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한 거다. 믿기 어렵다. 라는 쪽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문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뭐 앞뒤 정황이 맞다면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판사님의 판단은 비용 분배에 관해서는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좀 부풀려서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관심이 되는 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네. 2013년에 최초의 사업이 만들어질 당시의 진술들 여기는 오히려 또 신빙성 있게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그러네요. 그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돈 들어오기 전부터. 그럼 정의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간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리한테 50억이 갔는데 이 녹취록도 있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밝혀내야 되죠. 왜 밝혀내지를 못했는 제대로 겁니까? 못한 거죠. 저는 크게 일단 그 뇌물죄하고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한 수사의 부실이 분명히 있다. 수사에 부실이 있다. 예,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구멍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더 큰 구멍은 뭐냐면 곽상도 씨를 아까 민정수석일 때, 예.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일 때, 국회의원일 때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정수석일 당시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만배가 청와대 행정관 강모 씨를 통해서 남욱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다. 그건 남욱 잘 막고 수사를 있다. 막아주고 있다. 남욱 예. 수사를 막아주고 있다. 남욱 수사를 막아주고 있다. 근데 아. 당시 민정수석이 곽상도 우와. 씨였어요. 곽상도 씨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이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허. 공교롭게도 민정수석을 그만둔 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구속까지 됩니다. 남욱 씨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아요. 누가 변호를 했기에 무죄를 받았느냐? 누가 변호합니까?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하면서 이야. 무죄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건 기록을 보면 재판부에서도 아 이거 횡령으로 기소해야 되지 않나라는 암시를 줘요.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게 해주고 그래서 곽상도 씨가 민정수석일 당시에 남욱의 수사를 지연시켜줬던 대가 또는 박영수 특검이 남욱의 무죄를 받아준 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공백이 있다는 그 거다. 돈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백이 단계별 있어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수사가 좀 미진했다. 특히 민정수석일 네,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판결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대장동 일당들이 얘기했던 50억 클럽에 거론된 그렇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다른 수사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영향을 않겠습니까? 미치죠. 왜냐하면 이렇게 녹취록이라든지 돈이 실제로 오간 예.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50억 왜 줬는 데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50억 클럽 수사로 가는 징검다리에서 첫 번째 돌이 없어진 겁니다. 아. 그럼 그 다음 돌로 뛰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능이냐 아니면 검사 선배들 봐주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느냐. 자, 오늘 검찰 항소장 제출하고 재판 대응할 검사 인력 보강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검찰총장까지 직접 만전을 기하라 얘기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너무 늦었습니다. 판결이 지난주 수요일 날 났죠.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검찰은 뭘 고민한 겁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다면 또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진영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 특검하자라는 여론이 끌어오를 때쯤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를 늘렸다? 저는 검사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수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냐. 민정수석일 때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다음에 뇌물죄에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그러면 당사자가 안 받았고 곽병채 씨가 받았다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텄다. 국민들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신뢰를 국민들에게 다시 회복하기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어쨌든 싶습니다. 뭐 검찰에서 항소를 하기로 했고 네. 또 추가로 또 수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Stay